일단 뭐 교재 몇 쪽이냐면 우주 파트 처음 펴보셔요. 우주 파트부터 이제 지구 수능 특강을 말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3단원 우주 파트죠. 잘 들으셔야 될 게 우주 파트가 킬러가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토탈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보통 7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까탈스럽죠. 그죠?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주 파트는 파트가 두 개예요. 파트가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1은 별과 우주죠. 별과 그죠? 별과 은하. 별 파트와 별에서 이제 은하 파트까지. 별에서 은하 파트까지고 별에서 외계 행성 파트.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별의 특성. 이것부터 이제 중킬러죠. 얘는 계산 문제죠.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오늘 별의 특성. 그지? 그 다음에 별의 분류, 진화. 그죠?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딱 너희 보이지? 다 이게 지금 별의 분류가 뭔지 아시죠? 이거 HR도. 그지? 그 별의 에너지원 아시죠? 중력 수축 에너지, 핵 융합 에너지. 그지? 그 별의 내부 구조는 뭐 대류 핵이냐, 그냥 핵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주결성 방금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있어? 안에가 그죠? 여러 가지 껍질로 되어 있고, 그지? 별에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원소가 뭐야? 뭐야, 우리 지민아?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철이 있죠, 철. 그치? 근데 별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이거 챙겨주셔야 되고, 그 별의 내부 구조가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뭐가 나와? 외계 행성이 나오죠. 외계 행성, 외계 행성 탐사가 나오는데 이게 킬러 문제죠. 보통 17번, 18번 매년 17번, 18번 그죠? 출제가 되는 거고, 어렵지는 않으나 생각 좀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생명체 탐사. 외계 생명체 탐사. 이렇게가 나오는데, 그지? 여기 파트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돼? 여기서 봐. 7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100%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얘 100%한 문제 나오고, 얘 100%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세 개, 그지? 여기서만 몇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여기에서. 그래서 1단원이만 네 문제가 출제가 돼. 그지? 킬러 두 개를 빼고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우주라고 무조건 어렵지가 않아. 됐지? 그 다음에 파트 2. 파트 2는 이제 은하부터 나오죠. 은하. 그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주가 팽창하는 거야. 그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로 허블이 요 외부 은하부터 시작을 하죠. 외부 은하 시작해가지고 허블이 외부 은하를 봤더니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거 알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나와? 허블 법칙이 나오는 거고. 그지? 허블 법칙이 역시 킬러 문제로 출제가 많이 있죠. 역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허블 법칙이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뭐야? 우주론이 나오죠? 우주론. 그죠? 우주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로 빅뱅론 위주로 나오죠. 얘들아, 우주론 하면은 빅뱅론이 대세인데 현재까지 빅뱅론의 증거 두 가지가 뭐야? 소유라 뭐야? 어? 이게 기말고사 시험 봤잖아. 세영이 뭐야? 빅뱅의 우주론 증거 두 가지. 소소 어. 혈령 질량비 몇 대 몇? 3대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존나 중요한 거. 태어나 뭐야? 우주 배경 그래 우주 배경 복사 알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근데 빅뱅 이론이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고안된 게 뭐가 고안됐어? 급팽창 이론이 고안이 됐죠. 그치? 급팽창 이론, 우주론, 빅뱅 플러스 급팽창까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니? 우주의 구성 요소와 그죠? 우주 구성 요소와 우주의 미래가 나오죠. 그지? 자, 우주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죠. 현재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야? 암흑 에너지. 두 번째가 암흑 물질. 세 번째가 보통 물질이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 바뀌었죠. 그죠? 아주 우주 초창기에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더 많았어. 암흑 에너지보다. 그러다가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많고 암흑 에너지가 너네가 알다시피 암흑 에너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 이래 치면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거. 암흑 에너지 그러면 머릿속에 뭐 팍 떠올라? 팽창 무슨 팽창? 우주 아니 무슨 팽창? 현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예쁜이. 무슨 팽창? 가속 팽창 그래 가속 팽창이 떠올라. 잘 그래 특히 아주 기가 막히게 오픈했어요. 그죠? 알았냐? 그죠? 그래서 킬러가 여기 하나가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우주 구성 요소가 또 중킬러예요. 중킬러 두 개, 킬러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기억이 많이 남을 곳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막말로 킬러 하나를 포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어. 킬러 두 개 다 맞추면 1등급이겠지. 그지? 작전을 잘 짜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3월 며칠 날 시험 보니 모의고사. 아직 학사일지 않는? 24일 3월 24일이죠. 네 원래는 선생님이 3월 22일 날 너네 모의고사를 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날 쉰다고 그랬지. 3월 22일 날. 왜요? 3월 22일 날 쉰다고 하지 않았나? 3월 달에 우주라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알면 되고 이거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진 찍은 사람은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가 하나, 둘, 잠깐만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열심히들 합시다. 열심히들. 열심히들 합시다. 소재만 빨리빨리 전해주세요. 자, 오늘은 또 별의 특성 하나만 알고 가도 됩니다. 알았죠? 오늘 배울 테마가 별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그치? 별의 특별한 성질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별을 탐사할 수 없어요. 직접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놈은 별빛이야, 별빛. 그죠?
별빛으로 별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연구 방법은 그죠? 별빛이에요. 별빛. 그죠? 별빛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빛을 분석해보죠. 나눠가지고, 그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라 하잖아, 그죠? 스펙트럼, 그지? 별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프리즘 같은 놈은 별 빛을 나누잖아, 그죠? 빛을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는데, 이 스펙트럼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봐봐라. 그냥 막말로 이건 이제 저거야 이론상이죠. 막말로 별빛이 아무 공기에 거침없이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이 이렇게 똑바로 와서 빛이 나눠지면은 요게 에너지별로 쫙 나눠지잖아. 이걸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을 하지. 그러나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스펙트럼이죠. 알겠습니까? 사실은 알겠니? 물론 살짝 연속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대기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 스펙트럼이 요 어떤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저온의 기체, 우주는 존나 차갑잖아. 이 기체를 통과합니다. 그지? 대부분 통과합니다. 대부분 통과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의 에너지가 얘는 에너지가 100일 때 연속 스펙트럼이 가지는 에너지도 100인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쫙 보이잖아. 근데 대부분은 이게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출발했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지. 그럼 기체가 어떻게 돼? 에너지를 뺏어 먹어. 에너지를 한 60 정도를 뺏어 먹어. 그러면 이 기체를 통과한 후에는 에너지가 40밖에 없어. 이걸 분광기로 이렇게 보면은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자리에 그죠? 60만큼 빼먹은 자리들이 이렇게 까만 선으로 막 나타나. 그죠? 이 까만 선이 에너지를 뺏긴 자리야. 이러한 스펙트럼을 뭐라 불러?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죠? 한편 이 기체는 60이라는 에너지를 처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온의 기체가 아니야. 에너지를 처먹어서 이 기체가 뭐가 돼? 고온의 기체가 돼. 그치? 근데 여러분들 물리하신 분들은 배웠을 거야. 물리하신 분들은 알다시피 이 기체는 에너지를 처먹어. 이 대부분의 기체가 수소나 헬륨이거든요. 수소나 헬륨은 에너지를 처먹으면 들뜨지 이렇게. 존나게 싫어해 이걸.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지가 처먹은 걸 뱉어내.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이걸 뱉어내. 얼마를 뱉어내겠니? 아까 60을 뱉어내겠지. 60을 뱉어내면은 이 빛을 다시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보게 되면은 요번에는 이렇게 까만 바탕에 아까 빼먹은 자리가 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색들이 나타나. 이러한 스펙트럼은 우리가 뭐라 그래? 방출 스펙트럼을 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얘들은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과 선 스펙트럼이 있어.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죠.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너네가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참고할 거. 참고할 거 있는데 플랑크 곡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곡선이 하나 있어.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P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랑크 곡선은 요 X축에는 파장, 그 다음에 Y축에는 에너지.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플랑크 곡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플랑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요 부분이 에너지 중에서 최고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근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최대 에너지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때 여기에 파장 있잖아. 이 파장을 최대 에너지를 가진 파장. 그래서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표시합니다. 그치? 지금 요 플랑크 곡선을 보면 요렇게 매끄럽지. 잠시 후에 또 할 거지만은 플랑크 곡선은 x축이 뭐라고? 지민아? 파장. y축이 뭐라고? 에너지. 이게 플랑크 곡선이야. 요렇게 매끄럽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푹푹 이렇게 파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죠? 요게 흡수 스펙트럼의 플랑크 곡선이에요. 알겠지? Understand? Understand 됐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재에 143쪽을 봐봐. 맞냐? 143쪽? 143쪽이 제일 오른쪽 밑에 거기 곡선들이 있지. 곡선이 있는데 x축이 뭐야? y축이 뭐야?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그게 매끄럽지 않고 뭐가 파였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지? and 이걸 가지고 요거 여기 뭐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지. 방출 스펙트럼으로 플랑크 곡선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뭐해?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지? 어? 여러분들 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저 은하 중에서 저거 배우지 않니? 특이 은하 중에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있지. 그죠?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너네가 특징이 뭐야? 시험 봤잖아. 상철아 특징이 뭐야? 세이퍼트 특징 까먹었지? 세이퍼트의 특징이 넓은 방출선이야. 그죠? 요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도 보여요. 이때 이게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웬만한 것들은 이게 거의 피크 바늘처럼 튀어나가는데 세이퍼트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튀어나간다 그랬지. 이렇게 되게 넓어요. 여기가. 알았어? 이게 세이퍼트의 특징이야. 일단 여러분들이 흡수선과 방출선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Understand? 이것도 이해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들어가? 별의 특성이 들어갑니다. 알았죠? 요 사진 뭐 안 찍어도 되시겠죠?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우리가 별의 연구는 스펙트럼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플랑크 곡선의 의미. 플랑크 곡선은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뭐라고? y축이 에너지입니다. 그 최대 에너지와 최대 에너지 파장 렌트 기억 있죠? 오케이? 자, 별의 특성은 시험 문제가 지금 이론으로 설명할 게 아니야. 이제 현찰로 설명할게. 교재 몇 쪽을 피시냐면은 문제를 볼게. 문제 다 같이 161쪽 봐. 161쪽에 문제 4번에다가 별표 2개를 쳐. 내가 이제 별표 치라는 것은 그 앞에 표가 별표 2개를 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을 수업할 거 아니야.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내신용 참고사항 학교에서 이걸 내니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수능 특강은 수능 연계 교재예요. 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연계율이 높은 과목이 지구과학원이야. 알았냐? 지구과학원은 왜 연계율이 높냐면 그 보기 자체를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내지 않고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게 많아. 그래서 수능 특강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특강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내가 그때 별표 치라는 문제들을 내가 쭉 앞에 다시 할 거 아니야. 다시 할 때 별표 치라는 문제를 꼭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가야 돼.
알았지? 자, 지금 여기서 161쪽에 4번 문제 있잖아, 그지? 161쪽에 4번 문제가 6월, 9월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알겠니? 자, 거기에 써 있는 표 좀 봐봐. 표에 뭐뭐 써 있어? 단위 시간, 단위 에너지, 뭐 어쩌고 면적. 그다음에 뭐가 있어? 절대 등급, 별의 반지름,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 이렇게 있지. 요 네 가지를 오늘 알고 가야 돼. 요 네 가지를. 알았어요? 네 가지를 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은 이걸 알아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최소한 3분 이상 걸려. 알겠어? 3분이 걸린단 말이야. 3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짓은 뭐야? 이것을 2분 내로 단축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이 킬러 문제는 풀 줄 아는데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오늘 그것을 극복할 거야. 자, 잘 봐봐. 별의 특성에서 제일 주된 테마는 요게 제일 주된 테마죠. 그쵸? 요게 제일 주된 테마입니다. L이 뭐야? 소율이 L 뭐야? 광도죠? L은 뭐라고? 광도. 알겠지? 광도고, 타파이는 그냥 상수고, R이 뭐야? 반지름. 그다음 뭐야? T가 뭐야? T가 뭐야? T. 야, 그렇게 좀 티미하게 얘기하지 마. T가 뭐야? T가 표면 온도예요. 알았어?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온도가 거의 한 90%는 표면 온도까지 물어보는데 가끔 가다가 별의 중심 온도를 물어볼 때 있거든. 중심 온도가 아니고 표면 온도라는 거. 알았지? 알았죠? 겉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요식을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비례식 문제지. 비례식 문제니까 얘는 상수 빼버리면은 r 제곱 t 4승이에요, 그죠? 그죠? 사실 요식 하나야. 요식 하나로 다 문제를 푸는데, 요식 하나로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새끼가 바로 얘죠, 얘.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표면 온도가. 알겠어? 그래서 별의 특성에서 제일 처음 건드리는 게 표면 온도야. 1번이 뭐라고?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자, 표면 온도는 직접 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걸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이미 너네가 알고 있으니까 할게. 표면 온도를 대표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물리량이 뭐야? 첫 번째 물리량이 색깔이야, 색깔. 그죠? 표면 온도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색깔이야. 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잖아. 우리 가스레인지 색깔 뭐야? 불 딱 켜면은 파란불 나오지? 그게 가장 뜨거운 온도예요.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지. 가스레인지 키다가 너네 라면 끓이다가 라면 국물, 찌개 국물이 넘쳐가지고 뚝 떨어지면 가스레인지 불 색깔이 빨갛게 바뀌지.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색깔 하면은 온도를 의미하는데 기본 기둥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청, 백, 황, 적. 그죠? 청, 백, 황, 적이 있죠. 제일 뜨거운 새끼, 그나마 온도가 낮은 새끼. 그죠?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 청백. 청백이 거의 하늘색, 얘는 파란색, 블루, 얘는 스카이 블루, 화이트. 요거 둘 사이가
황백. 그죠? 황백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베이지 색깔 정도 되는 거. 황색, 노랑, 옐로우. 요 둘 사이가 주황 이렇게 있죠. 그치? 알았니?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 별을 연구할 때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다 그랬지. 그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참고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중성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한 게 처음이에요. 이게 먼저 스펙트럼을. 알았니? 그죠? 그래가지고 중성수소 흡수성이 가장 많은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죠? 얘를 A형이라고 그랬어요. A형. 제일 많은 게 무슨 형이라고? A형. 그 다음에 B, A, B, C, D 이렇게 쭉 나가. A형, B형, C형,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마지막 요 P형까지 한 거야. 알았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걸로 출발했어.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A, B, C, D를 가지고 이제 색깔과 비교한 거야. 알았냐? 알았어? 그리고 A형을 봤더니 색깔이 하얘. 색깔이 하얘. 그럼 제일 뜨거운 애는 아니지. 그지? 그리고 쭉 봤어. 쭉 봤는데 저 뒤에 있던 여기 O형이 있을 거 아니야. O형. 그지? O형을 봤더니 O형 별하고 실제 별을 봤더니 O형이 굉장히 빨간 거야. 그 O형이 제일 뜨거 아니 빨간 제일 파란 거야. O형이. 알았지? 그 O형이 제일 뜨거운 별이구나 해가지고 두 번째 증강형 이것을 가지고 색깔을 막 얘랑 비교해봤더니 청색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O형이고 청백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서 골랐더니 B형이고 백색이 A형이고 그 다음에 황백색이 F형이고 황색이 G형이고 주황색이 K형이고 적색이 M형인 걸 아는 거야. 알았어? 이거가 얘 색깔을 비교해 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오빠법규 킬미가 나온 거야. 알았죠? 오빠법규 킬미는 다시 기억나시죠? 오빠법규 킬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색지수. 그죠? 색지수. 그죠? 색지수는 여기 참고 별의 겉보기 등급을 이용합니다. 그죠? 별의 뭘 이용한다고? 겉보기 등급이야. 알았지? 겉보기 등급은 요렇게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매깁니다. 알았지?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잠깐 봐봐. 요 L이 뭐지? L이? 광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 실제 밝기 또는 실제 절대 등급을 이용하는 거죠. 알았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알아야 돼. 얘하고 이어지는 게 절대 등급이고, 그죠? 요 스몰 L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스몰 L. 스몰 L이 뭐냐면은 겉보기 밝기예요. 얘랑 이어지는 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알았어? 겉보기 밝기가 L로 표시하고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으로 표시합니다. 알았지? 표시하는데 별을 찍어. 별을 사진으로 찍어 보기도 하고 실제 눈깔로 보기도 합니다.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죠. 요 청색별. 무슨 별? 청색별이 있고 요렇게 황색별이 있어. 청색별은 그죠? 사진에서는 굉장히 밝게 나와. 사진 등급하고 우리 안시 등급이라고 그러죠. 안시 등급. 다시 할까요? 사진 밝기, 안시 밝기. 사진하고 눈깔로 보면 누가 더 밝게 보인다고? 소울아? 사진이 훨씬 밝게 보여요. 알았니? 그죠? 청색별은 눈깔로 보면 그냥 그런데 사진 보면 굉장히 밝게 보여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잘 들어. 밝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래서 사진 밝기를 가지고 사진 등급을 우리가 스몰 MP라고 그래. MP. 얘는 비주얼 등급 MV라고 그래. 그럼 등급은 누가 더 커? 현재 누가 더 커야 돼? 어두운 얘가 더 크겠지? 됐어요? 근데 황색별은 반대야. 사진 밝기랑 안시 밝기를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그냥 그런데 우리 맨눈깔로 보면은 존나게 밝아 이게. 그치? 그래서 이거의 등급하고 이거의 등급을 비교하면 이쪽이 더 커. 됐지? 그러니? 됐니? 그런데 색지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MP 빼기 MV예요. 여기 정의예요. 색지수 정의. 원래 정의가 MP 빼기 MV가 색지수의 정의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걸 좀 빼봐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이 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리고 얘는 뭐가 나와? 플러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알겠지? 끝났어. 청색은 표면 온도가 높은 새끼잖아. 아, 높은 새끼는 마이너스고 덜 뜨거운 새끼는 플러스구나야. 그래서 색지수는 요쪽이 마이너스고 요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를 끄는데 그럼 중요한 게 0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어디야? 요 A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백색 여기는 잘 챙겨 주셔야 돼. 알았지? 백색 A형 색지수 0. 그리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 온도 몇 켈빈? 실제 온도 표면 온도잖아, 그지? 이거의 온도가 10,000켈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알겠죠? 10,000켈빈.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쫙 이어져야 돼. 10,000켈빈, 백색, A형. 근데 A형은 또 아까 뭐가 최대? 흡수선이 최대가 A형이라고 그랬지. 그죠? 요까지 기억을 해둬야 돼. A형. 알았니? 요까지 기대를 해줘야 돼. 알았죠? 요거 가지고도 옛날에 21년도, 22년도는 출제가 많이 됐어. 다 같이 교재에 144쪽을 펴봐. 폈냐? 폈죠? 144쪽에 그 밑에 그림이 있고 그 위에 표가 있고 그 위에 그래프가 있지. 그 그래프에도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고, 그죠? 너네 빨간색으로, 빨간색 있죠? 빨간색으로 거기 H1 있지? H1 거기에다 H1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됐니? H1에 동그라미 치고 H1에서 H1을 제일 많이 갖는 그 분감형이 있지. 밑에가 무슨 형이야? A0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알았어? 그리고 A0가 온도가 몇이라고? 만입니다. 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로 표시를 할 때 저기 G형 있잖아. G형. 응? G형. 그죠? G형에서 꼭대기 G형에서 쭉 올라가서 치대를 치는 게 누구야? 칼슘이죠? 그 G형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태양이라고 써주세요. 태양. 그죠? 됐어? 요게 시험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그 X축에서 온도가 낮은 애들은 있잖아. 그치? 거기 뭐 산화 티타늄 같은 거 애들 있지? 온도가 낮은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을 흡수를 많이 해? 금속 쪽을 흡수를 많이 하고, 그치? 흡수선이 높고 금속 흡수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새끼일수록 뭐야? 이온화된 수소나 헬륨이 많죠? 그지? 그렇게 딱 네 가지만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온화된, 이온화된 거기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여기 H1이 있고 H2가 있잖아. 이게 요 1하고 2부터 2하고 뭐 3 이런 애들이 이온입니다. 이온. 알았죠? 얘는 중성 원자고 1은 그냥 원자. 2, 3이 뭐라고 뜻이?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2, 3은 이온, 1은 원자. 이런 거야. 요거 하나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냐? 가끔 가다가 색지수의 정의가 원래 뭐라고?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그냥 사진기 하나로 끝내는 거야. 사진 찍고 눈깔로 보고 언제 이 짓거리를 하겠니?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기에다가 카메라에다가 요 앞에다가 필터를 껴요. 필터. 알겠어? 필터의 종류에는 U 필터, B 필터, V 필터가 있거든요. 요 U 필터가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그죠? 여러분들 바이올렛 알지? 바이올렛이 뭐야? 보라색이지. 그치? 울트라 바이올렛이 뭐야? 울트라란 적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뛰어넘다 뜻이야. 바이올렛을 뛰어넘으면 그게 자외선이 되는 거야. 이게 자외선. 자외선 필터. 얘는 블루. 블루니까 푸른색 필터지? 청색. 얘는 청색 필터. 얘는 비주얼. 투명 필터. 투명 필터. 알았어? 그래서 요 블루 필터를 꼽아. 그러면은 요쪽, 그죠? 요거 대신에 블루 필터를 꼽고 요렇게 투명 필터를 꼽으면 얘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43쪽에 나와 있죠? B 필터와 V 필터란 말. 알았니? 알았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있잖아. 밝기. 그죠?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이 낮은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있는데 요게 A별, 요게 B별이야. 됐어요? 근데 여기 봐봐봐. 필터를 블루 필터를 꼽아서 딱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B 필터야. 그죠? B 필터인데 A는 필터를 통과하는 빛이 요만큼이란 뜻이야. 알았죠? 그죠? 이 의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B별은 필터를 통과한 빛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다가 V 필터를 통과하면은 A는 요만큼이지. 그지? 그 다음에 B는 B를 통과한 거 요만큼이지. 그죠? 요거의 의미 아셔야지. B 필터는 A가 통과한 빛이 많지. 그럼 A가 더 밝겠지. A가 밝으니까 등급은 낮겠지. 똑같은 의미야 이거랑. 의미 아셔야 돼요. 알았지? 색지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알았냐? 이렇게 되면 누가 더 B 필터를 A가 많이 통과했지. 그러니까 B 등급이 V 등급보다 더 얘가 작고 요게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A가 B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일단 별의 표면 온도 얘기했죠? 표면 온도를 대표하는 거 물리적 몇 개 있어? 3개 있어. 색깔, 분광형, 그다음에 뭐가 있다? 색지수. 뭐 잡았죠?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 조금 쉴게요. 오늘은 여기만 아니 사진 찍어도 안 찍어도 되지? 이거 어차피 이거 방송 띄울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현찰이에요, 현찰. 방금까지는 표면 온도에 대한 배경이고, 표면 온도와 관련된 법칙이 있지. 알았니? 실제로 이 법칙을 가지고 너네가 머릿속에 번뜩 표면 온도들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비인의 무슨 법칙? 변이 법칙이야. 알겠죠? 비인의 변이 법칙. 이게 족밥이야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 A별이 있고 여기 B별이 있어. 그죠? 요게 뜨거운 별이고 요게 덜 뜨거운 별이야. 자, 뜨거운 별은 너네가 알다시피 굉장히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뜨겁다가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잖아. 에너지가 많으면 별빛이 굉장히 엄청 지랄을 떨어요. 별빛이 굉장히 지랄을 떨고, 그죠? 얘는 덜 지랄을 떤다는 얘기죠. 그지? 물리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뜨거운 별 새끼들은 파장이 뭐라는 거야? 존나게 짧다는 얘기야. 이게 메인 테마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별들은 사실 요것만 내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파장을 다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메인이 되는 파장이 있어.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은 요 태양 같은 경우는 잘 봐라. 이러한 긴 전파도 나가고 이렇게 아주 짧은 감마선 X선도 나가고 자외선 나가고 한데 적당한 크기의 요 가시광선이 태양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에너지야. 알겠어? 태양에서는 누가 가장 메인이 되는 에너지라고?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이 되는 여기를 읽으면 여기가 가시 파트야. 가시 파트는 한 0.5 5에서 0.5 한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그 파장 길이가 갖는 곳이야. 알았어? 알았지? 근데 뜨거울수록 여기 점점 짧아져. 알았지? 메인 에너지 파장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뜨거운 새끼는 파장이 짧다만 기억하시면 돼. 알았어?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은 뭐냐면은 최대 에너지의 파장이에요. 최대 에너지의 파장. 얘기했지? 람다 맥스가 어디에 비례한다? 그냥 온도에 비례한다. 이 끝이야. 알았지? 알았니? 온도에 비례한다. 얘를 굳이 또 10으로 쓰면은 람다 맥스는 T분의 뭐 알파 이렇게 써도 되죠. 산수, 그치? 오케이? 너네가 알아야 할 건 일단 1번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요식을 변형시키면은 람다 맥스 곱하기 T는 알파. 알파라는 얘기는 상수니까 일정하다는 이거 두 가지 아셔야 돼. 2번. 1번과 2번 아셔야 돼.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야. 자, 이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지.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람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플랑크 곡선. 근데 태어나 좀만 기울네? 자, 여기는 0.2, 그죠? 0.2, 여기는 0.6 나왔어. 그리고 A별, B별 나왔어. 여기까지 잡았냐? 오케이? 자, 한편 A별의 온도는
9000 켈빈이야. 표면 온도가.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최대 에너지를 봤어. 얘 최대 에너지의 파장은 얘는 0.2고 얘는 최대 에너지 파장이 0.6이지.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가 뜨겁다 그랬지. 아, 그러므로 일단 온도는 A랑 B랑 누가 높은 거야? A가 높은 걸 알았어, 그지? 근데 A의 온도가 몇 온도였어? 9000 켈빈이었지. 그럼 B의 온도는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죠, 이거. 9000에다가 0.2 곱한 거랑 여기에 온도랑 이거 곱한 거 항상 일정해야 돼. 알겠지? 그걸 또 이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18이지 18. 그냥 다 띄고 18. 얘도 18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얘는 3000이 되면 되겠지. 알았니? 이렇게 또 곱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고 이제 약간 머리를 쓰면은 이게 몇 대 몇이야 요게 1대 3이지. 그러면 얘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3대 1 나오면 되는 거야. 거꾸로 역수로 해가지고. 알았죠? 3000.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와.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아까 내가 별표 친 표 문제 있지. 그 문제에서 최대 에너지 파장이 나오면 뭐가 떠올래? 바로 머릿속에? 이거 최대 에너지 파장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온도가 떠올라야 돼. 알았어요? 파장이 2배 길다 그러면은 온도는 2분의 1배란 뜻이야. 알았지?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L은 R 제곱 T 사승에다 대입을 해야 돼. 알았지? 최대 에너지 그럼 뭐가 떠오른다? 파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하고 좀 쉴 거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알았어? 알았죠? 얘는 요 표현이 나오죠. 요 법칙에 나오는 표현은 단위 시간 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라는 게 나와. 알았죠? 알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별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단위 면적이야. 알았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얘는 결과값이니까 그대로 암기하십니다. 시그마 T 4승이는 알았죠? 알았지? 안됐지? 중요한 건 요게 단위 면적이라는 표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알았지?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무조건 어디에 비례한다? 얘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치? 지금 봐봐. A랑 B랑 누가 뜨거워? A가 B보다 3배 뜨겁지? 그래서 나와.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그죠? 에너지의 B는 그리고 단위 면적당이야. 감량당 에너지는 몇 대 몇이야? T4승과 비례하니까 요 비례에다가는 몇 배를 집어넣으면 되지? 요게 3대 1이니까 요 에너지의 B는 몇이야? 3의 4제곱 대 1의 4제곱이니까 81대 1이라는 얘기야.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단위 면적당 에너지다. 됐니? 자, 끝났어. 요게 단위 면적당 에너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전체 반지름이 R짜리 전체 표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면 얘는 되게 쉽지. 전체 표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에다가 요 반지름이 R일 때 V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지. 이걸 곱해주면은 전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바로 요거잖아. 방도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도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단위 시간당 별에서 우리 에너지라고 표현이 나와. 알았지? 알았어요? 단위 시간만 나오면 걔는 강도. 단위 면적이 나오면은 온도를 가지고 풀어야 돼. 온도만 가지고. 알았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 understand?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쉬었다가 이 강도 가지고 좀 하실게요. 지민아 그 문 좀 열어놔.